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기도 파산. 기사 제목만 보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파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재정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경기도는 돈이 없을까? 그리고 부동산 초양극화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저는 이 질문 하나에 앞으로의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졌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도로입니다. 교통이고요. 공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결국 부동산 가치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선 8기는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쉽게 말하면 1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재정이 빠듯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추경해야 합니다. 이미 편성한 예산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을 많이 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자회견문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조금 뒤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세입 구조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설명을 합니다. 서울은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같은 세원이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멈추는 순간 세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현장을 가보면 경기도권은 정말 거래가 안 된다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기도 재정은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 수준으로 30%나 감소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취득세가 약 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재정을 흔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침체입니다. 서울만 오르고 경기도권 지방은 더 침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많은 언론은 경기도 파산이라는 제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경기도 재정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서울은 왜 다를까요? 그리고 며칠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이 뉴스를 같이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디로 갈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기자회견문을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나마 기대했던 상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했던 취득세 수입은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도시는 계속 만들어야 하고요.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학교도 지어야 하고 교통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가 기대했던 세금은 약 4,2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이 부족한 지역은 인프라 투자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은 결국은 인프라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하철, 도로,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결국 집값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며칠 전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리도 해드렸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은 종부세가 기존보다 약 520만 원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시가 70억 원 수준이면 약 2,3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아니고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공시가격 30억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약 5만 가구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99.3%가 서울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작 269가구 뿐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대한민국의 초고가 부동산은 사실상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 돈이 서울시 예산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고가 자산 자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기자회견문에서도 직접 말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취득세 수입이 11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약 3조 원 감소했습니다. 즉 서울은 고가 자산이 집중된 지역이고 거래도 많고요. 경기도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세수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한쪽은 계속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한쪽은 거래가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GTX, 광역철도, 광역버스, 새로운 도로 이런 교통망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이 서울을 더 빨리 가기 위한 교통망이라는 거죠. 결국 경기도의 경쟁력도 서울 접근성에서 나옵니다. 서울과 가까울 지역일수록 집값도 강합니다. 반대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같은 경기도라도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저는 이 구조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이 보여준 것이 명확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취득세가 줄고 세수가 줄면 인프라 투자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과 기업은 다시 일자리와 교통,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판교, 분당, 과천처럼 서울 접근성과 자체 일자리가 있는 지역, 그리고 동탄, 용인, 평택처럼 대기업과 산업이 실제로 연결된 핵심 생활권입니다. 반대로 서울과 멀고 자체 일자리도 없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통망과 개발 계획만 믿고 있는 지역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모두가 함께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돈과 사람, 기업과 인프라가 모이는 일부 지역만 더 강해지고 그러지 못한 지역은 더 빠르게 약해지는 시장. 저는 이번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초양극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기도 파산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지, 초양극화가 정말 될지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